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된 돌싱녀예요. 주변에서 제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 듣더니 이곳에 사연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엄청난 막장 이야기입니다. 제 전 남편과 시댁은 말 그대로 막장 중의 막장이었어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제가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뻔한 이야기 해주게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고 이혼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러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댁 식구들에게 한 방 먹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 집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의사예요. 큰 병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이십니다. 돈을 잘 벌기도 하셨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물려받은 재산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엄청난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능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편 집은 우리 집보다는 부족한 수준이었어요. 신혼집을 얻으려면 대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였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결혼한다고 꽤 비싼 집을 제 명의 결혼 선물로 사주셨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집에서 남편과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 2년차 되었을 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안 돼서 조급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 역시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동안 모든 일이 이해되더군요. 다른 여자가 있으니 아이 가질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어리고 젊은 여자에 미쳐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시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게 딱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옷과 외모를 신경 쓰고 핸드폰을 무슨 신주단지처럼 못 만지게 하고 뭔가 들뜬 듯한 모습에 밖으로만 돌려고 하는 등 여러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글쎄, 남편한테 뭐 전해주려고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전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김 대리님, 미진 씨,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지? 그럼요. 김 대리님도 잘 지내셨죠? 결혼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우리 남편이 여기서 일하거든. 뭐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심부름하러 왔어. 저도 여기서 일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남편 알 수도 있겠다. 마침 저기 오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소개시켜줄까? 우연히 만난 전 직장 동료에게 우연히 남편을 소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던 제 남편을 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흠칫 놀라더군요. 그러고는 급히 어디 가봐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인사하더니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순간 뭐지 싶었지만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 직원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제게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따로 만났는데 글쎄 우리 남편에 관해서 폭로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날 김 대리님 보고 세상 참 좁다고 생각했어요. 김 대리님 남편부 보고 엄청 놀랐거든요. 우리 남편 보고? 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서 그랬구나. 그것도 그런데 하필 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충격이라니? 우리 남편이 뭐 문제라도 있어? 제가 괜한 말해서 한 가정에 깨지는 거 아닌지 걱정됐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 대리님인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저 한창 일 배우면서 많이 혼날 때 옆에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셨잖아요. 이런 말씀 전하게 돼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요. 내가 뭘 모르는데요? 김 대리님 남편분이요.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시죠? 김 대리님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어요. 바람이요? 그걸 미진 씨가 어떻게 알아요? 김 대리님 남편분이랑 한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알게 됐어요. 김 대리님 남편분,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다른 부서 여직원이랑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소문이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휴게 시간에 둘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도 하고 뭐만 하면 붙어 다니면서 일하는 게 수상쩍어서 지켜봤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됐어요. 두 사람이 계단에서 안고 있는 모습을요. 아마 저 말고도 아는 사람 꽤 될 거예요. 다들 시시할 뿐이지. 대충 눈치채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들 오피스 와이프라고 뒤에서 수근거린 거였더라고요. 선배한테 들으니까 이 과장님 어리고 예쁜 여직원한테 많이 들이대셨대요. 그랬구나.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네.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충격받으실까봐 말씀드리기 쉽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김 대리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능력 있고 예쁘고 착하고 거기다가 집도 잘 살고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바람 피우는 남자랑 제가 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미진 씨 고마워. 날 이렇게나 생각해 줄 줄 몰랐네. 근데 혹시 남편이 만나고 있다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 오늘 이런 이야기한 거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어. 나랑 아는 사이라는 거 남편이 모르게.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는데 여자가 있는 게 맞더군요. 그걸 옛 직장 동료에게 듣게 되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게 무슨 망신인가 싶고 화가 났어요. 또 날 두고 바람 피운 남편에게 큰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두 년놈들을 잡아 죽이고 싶지만 그런다고 저한테 좋을 건 없잖아요. 제 손만 더러워질 뿐이지. 손에 피 안 묻히고 벌을 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는 사이라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그 내연녀에 관한 정보를 받게 되었죠. 그 후 저는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을 주시했습니다. 넘겨받은 정보대로 그 여자의 뒤를 캐기도 했고 몰래 남편의 핸드폰과 차 내비게이션을 뒤지기도 했어요. 하나씩 야금야금 증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그 내연녀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게 됐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차 쓰고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증거로 남긴 거죠. 열심히 모은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를 만나 여러 조언을 구하고 나름대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말도 없이 절 찾아와서 신혼집을 마련해달라는 소리를 해댔어요. 아주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붓더군요. 안 그래도 날 배신한 남편 놈을 어떻게 하면 더 잘근잘근 씹어줄까 그 고민만 하던 제게 더 큰 복수를 꿈꾸게 해줬습니다. 너 우리 딸 내년에 결혼한다는 소리 들었지? 네, 들었어요. 결혼한다는 사람이 의사라면서요? 잘 됐네요. 잘 되기는 무슨. 신혼집 못 구하면 결혼이고 뭐고 엎어질 판이야. 아니 하나뿐인 신우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으면 뭐라도 해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꾹 붙이고 있어?
기어이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야 하겠어? 제가 뭘 도와줘야 하나요? 그럼 가만히 있으려고?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신혼집 못 구하면 결혼이고 뭐고 엎어질 판이라고 했잖아. 본인 아들은 의사식이나 되는데 내 딸은 보잘것없어서 반대했는데 신혼집 마련해오는 조건으로 겨우 결혼 허락 받았단다. 그러니 식장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신혼집 구해야 해. 안 그러면 의사 사위 놓친다고. 그래서 저더러 뭘 하란 말씀이세요? 설마 제가 신혼집 마련하게 돈이라도 보태줘야 한다 이건가요? 누가 너더러 돈 보태래. 그냥 하나 사주면 되지. 제가 아가씨 신혼집을 왜 사줘요? 그럼 안 사줄 거야? 우리 집안에 돈 있는 사람이라고는 너뿐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야 하는 거 몰라? 너 말고 어디 비빌 언덕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았어. 너 말고는 돈 나올 데가 없는 걸 어쩌겠니?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가씨 신혼집을 사줘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이한테 이야기하세요. 나랑 장난하니? 우리 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넌데 아들한테 이야기해봤자 뭔 소용이야. 그리고 돈이 왜 없어? 네 부모님은 병풍이니? 잘 나가는 의사에 돈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 결혼할 때 대출 없이 이 집 사준 거 아니니? 네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신혼집 좀 마련해줘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돈이 많다고 사돈 댁 아가씨 신혼집까지 사줘야 하나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달라뇨.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예요? 우리 부모님께 돈이라도 맡겨놓으셨어요? 어머님 딸 결혼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니 여유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사돈댁 딸이라고 해도 엄연히 네 신우인데 도와줘야지. 이래서 있는 것들이 더한다니까. 넌 네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니? 걔 주제에 어디 가서 이런 남자를 만나겠어. 의사랑 결혼하면 내 딸 인생 피는 거 한순간이야. 너라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겠니? 너야 잘난 부모 덕에 어려움 없이 살았겠지만 우린 매 순간 힘들게 살았어. 돈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네가 알아? 하도 궁상맞게 사니까 하늘이 다 가엾어서 도와주시는 거야. 의사인 사람 만나서 새 인생 살라고.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 결혼 못하면 같은 수준 만나서 치질이 쿵상 떨며 살겠지. 너는 그 꼴 보고 싶니? 누가 보고 싶대요? 무슨 상황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도와줄 이유는 없어요.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인심 쓰듯이 사달라고 하면 안 되죠. 돈 좀 있다고 물 쓰듯 펑펑 써도 되는 줄 아세요? 어머님 말씀처럼 우리 집 돈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거저 얻은 거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쉬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수술하시면서 힘들게 돈 버셨어요. 이러다 과로사로 쓰러지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고생해서 버신 거예요. 그런 돈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딱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정도로 힘든데 겨우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까지 보태시면 어떡해요? 내가 보태긴 뭘 보태? 가족으로서 이 정도 말도 못해? 그리고 네가 힘들 게 뭐 있어? 아주 팔자 좋아서 늘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 순간 제일 힘든 건 우리 딸이지. 까딱하면 결혼 없어질 판인데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겠어? 너는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너만 잘 살면 그만이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남대하듯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야? 돈도 많으면서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시모는 막무가내로 신우를 도와줘야 한다고 난리쳤습니다. 돈도 많으면서 그깟집 한 채 사주는 게 뭐 그리 어렵냐며 큰소리 쳤어요. 저는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받아쳤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도돌이표처럼 계속해서 같은 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어요. 계속해서 결과는 우리 집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대화해봤자 들어먹을 것 같지 않아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고 집을 나왔어요. 쫓아낸다고 나갈 사람도 아니고 물고 늘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피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인 엄마한테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그냥 휙 나갔다면서.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해 대시는데 듣고 있어야 돼? 당신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내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그렇게 내 동생 도와주기가 싫으냐? 막말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안 도와주는 심보는 뭔데? 나라면 그냥 도와주겠다. 인정머리 없다는 게 딱 맞아. 어떻게 된 게 시댁 식구를 남처럼 대하냐? 네 동생이라도 그럴 거야? 당신이야말로 인정머리 없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됐고, 우리 집 돈이야. 당신이랑 어머님 돈이냥 착각하지 마. 결혼할 주제가 안 되면 접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남 탓이니?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은 잔뜩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일절 안 받았어요. 나중에는 심호부터 신우까지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댔습니다. 진절머리가 나서 다 차단했더니 급기야는 심호랑 신우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서 신혼집 마련해달라고 하더군요. 언니, 왜 내 전화 안 받아요? 지금 우리 피하는 거예요? 네가 피한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오면 그만이지. 어디 회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제대로 망신 좀 시켜줄까?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신혼집 맡겨놓으셨어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화기는 폼으로 있냐? 그러게 왜 안 받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 우리가 기어이 회사까지 쫓아와야 직성이 풀리냐고. 이런다고 아가씨 신혼집 안 해줘요. 해줄 이유 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래? 네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껄끄러운 모양인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미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왜 만나요? 참 낯짝도 두꺼우시네요.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딸 결혼시키려고 우리 부모님을 찾아간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뭐야? 언니, 돈 좀 있다고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는 언니네. 심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무시하는데 우리 오빠한테는 제대로 남편 대접 해주기는 해요? 언니, 이러는 거 갑질이에요. 돈 좀 있다고 사람 함부로 깔보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있는 만큼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가씨, 지금 누굴 가르쳐요? 나 아가씨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 아니거든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고.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먼저 저를 며느리로서 새언니로서 대접해줬으면 저도 이렇게는 안 하죠. 그저 어떻게 하면 야금야금 돈이나 뜯어낼까 그 궁리만 했잖아요. 뭐만 하면 돈 있다고 유세 떨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서 돈 아쉬우면 나한테 다 떠넘기고. 제가 어머님하고 아가씨한테 돈 주는 ATM 기계예요? 제발 적당히 좀 해요. 두 사람 아니어도 폭발 직전이니까. 웃겨 정말. 이 언니 제대로 돌았네. 나 도와주기 싫어서 눈에 쌍심지켜고 받아치는 것 좀 봐. 내가 우사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우리 집안에서 평생 언니만 있는 척 오만 떨고 싶나 본데 나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치사해서 이런 부탁 안 하고 싶은데 언니 아니면 이 결혼 끝장이라고요. 언니만 팔자 죽게 살지 말고 나도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돼요? 돈도 많으면서 아낄 걸 아껴야죠. 그냥 좋게 기부한다고 생각해요. 왜 돈 많은 사람들 기부 같은 거 하잖아요. 그 기부랑 이게 같아요? 기부는 보람이라도 있지. 아가씨 신혼집 마련해주는 건 기부가 아니라 강도한테 돈 뜯긴 거나 마찬가지로 기분 더러운 꼴이라고요.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재미없어요? 내 성질 몰라요? 나 열받아서 휙 돌면 언니 회사고 사돈 어른 집이고 제대로 횡패 부리는 수가 있어? 어디 한번 보여줘야 정신 차릴래요? 그냥 깔끔하게 돈 쓰면 해결될 일이에요. 제대로 망신당하기 전에 현명하게 행동하라고요.
신우란 인간은 정말 그러고도 남을 인간입니다. 체면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본인 성질대로 행동하죠. 만일 제가 더 받아치면 바짝 약올라서 회사고 친정 부모님 집이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런 인간들 때문에 내 얼굴 먹칠하는 꼴을 봐야 하나 싶더군요. 원래 쓰레기 같은 남편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수정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와 신우에게도 한 방 먹여야겠다고 말입니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며 원하던 신혼집, 그 신혼집을 미끼로 지옥에 쳐넣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태도를 바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다면 어쩔 수 없네요.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창피한 건 못 참거든요. 내가 계속 안 들어주면 아가씨는 들어줄 때까지 회사랑 친정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난리 피울 거잖아요? 당연하죠. 난 결혼만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절박한 거라면 알겠어요.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제 부탁이라면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요?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가만 보면 언니는 쉬운 길 놔두고 어렵게 돌아가려 하더라. 우리 오빠랑 결혼한 거 보면 답 나오지. 어쨌거나 사돈어른께 말씀 잘 드려서 신혼집 마련할 돈 꼭 받아와요. 알겠죠? 그럼 내가 앞으로 언니가 원하는 새언니 대접 고려해볼게요. 고려 같은 소리하고 있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인간이 바로 신우입니다. 돈 받으면 입 싹 씻고 모른 척할 게 뻔한데 미쳤나요? 내가 그 돈을 덥석 안겨주게. 그래도 이 인간들에게 한 방 먹이려면 싫어도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줘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신축 아파트 구할 정도로 마련해 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댁에 찾아가서 시모와 신우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사돈께 말씀드렸어? 뭘 하셔? 뭘 하시긴요. 남도 아니고 제 신우인데 당연히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거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역시 있는 사람은 돈 쓰는 씀씀이도 남다르다니까. 그래, 얼마 정도 주신다니? 부모님 두 분 다 잘 나가는 의사시니까 그에 맞게 해주시겠죠. 그럼 신축 아파트 가능한 거죠? 돈도 많은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가씨 서울 쪽에 집 얻고 싶죠? 갖고 싶은 집을 골라봐요.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으니까. 정말요? 우리 사돈어른 돈 한 번 제대로 쓸 줄 아시네. 그럼요, 그만큼 능력 되시는데 그깟 집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당장은 어렵고 돈 마련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얼마나? 한 5개월 정도요. 당장 결혼이 코앞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신혼집은 결혼하기 전에 마련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5개월이면 결혼하고 나서잖아요. 우리도 빨리 마련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조금 꼬여서요. 묶인 돈이 대략 10억 정도 되는데 해결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아가씨 말처럼 결혼 전에 집 얻어야 하니까 급한 대로 대출받아서 마련하는 건 어때요? 대출이요? 네, 대출이요. 지금 어머님 사는 집 담보로 대출받고 모자란 돈은 아가씨가 대출받아서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면 남편도 같이 대출받으면 되고 그럼 10억 정도는 얼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개월 뒤에 묶인 돈 풀리면 그때 드릴게요. 그럼 그 돈으로 대출받은 돈 해결하면 그만 아니에요? 안 그래도 결혼한다고 대출받은 게 조금 있어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10억이나 되는 돈이 묶여요? 그게 5개월 뒤에 풀리는 거 확실해요? 그럼요. 여유 잡아 5개월이면 풀려요. 이게 말하기 조금 복잡한데 아무튼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 이해 좀 해주세요. 10억이란 말에 시모와 신우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더군요. 그렇게 그들은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모자란 건 신우가 추가로 대출받았지만 그마저도 부족해서 남편까지 대출받았습니다.
어찌어찌 겨우 10억을 만들어내더군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남편은 인정머리 없다면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더니 제 동생 도와준다니까 실실 웃으면서 엄청 좋아하더군요. 야, 역시 우리 마누라야. 내가 진짜 결혼하면 잘했다니까. 능력 있는 처가둬서 동생한테 제대로 오빠 노릇했잖아. 이게 다 당신이랑 결혼한 덕이야. 내가 그때 화내서 서운했지? 그러게 이렇게 도와줄 거면서 왜 그랬어? 그럼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거 아니야. 어쨌거나 다 해결됐으니까 좋게 생각하자.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해. 앞으로도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줄 거지? 그럼 난 당신만 믿을게. 우리 마누라 최고! 남편은 온갖 주접을 다 떨어대며 좋아라 했습니다. 그 꼴을 보니 앞으로 펼쳐질 일이 더욱 기대됐어요. 그래, 지금 실컷 웃어둬라. 앞으로는 지옥길 쫙 깔릴 테니. 속으로 생각하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한 방 먹였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무척이나 설레더군요. 그렇게 저는 신우가 결혼할 때 열심히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 보기 좋게 이혼장을 날렸습니다. 남편과 시모, 신우, 그리고 신우의 남편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터뜨렸죠. 이게 뭐야? 설마 깜짝 선물 뭐 이런 건가? 혹시 집문서 같은 건가? 아니, 그것보다 더 놀랄만한 게 들어있어. 더 놀랄만한 거? 혹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재산 물려주셨어? 이게 웬 떡이야? 안 그래도 언제 주시나 기다렸는데? 남편은 이혼장인지도 모르고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싱글벙글 웃으며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혼장과 남편의 불륜증거 사진들이 우르르 떨어졌어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내가 놀랄만한 거라고 했잖아. 어때? 내 선물이 마음에 들어? 이게 대체 뭐야? 이 사진들 다 뭔데? 뭐긴 뭐야? 그동안 네가 나 몰래 저지른 추악한 짓들이지. 이거 모은다고 꽤 고생 좀 했는데 모으고 나니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라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겠더라고. 얼마나 만났으면 사진을 이렇게나 많이 찍히니? 이 정도면 전시회 열어도 되겠어. 그래, 이참에 확 전시회 열어버릴까? 네 지인들 다 초대해서 네가 저지른 추악한 짓들 만천에 까발리고 좋잖아.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김서방도 있는데. 어머, 그렇게 체면 생각하는 사람이 이러고 다녔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려면 이 정도 각오는 했었어야지. 뒤에서 저급하게 논 주제. 동생 남편한테 체면 차리고 싶어?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어. 어차피 오늘부로 안 보게 될 거거든. 쉽게 말해서 네 동생도 너처럼 똑같이 이혼당한다는 소리야. 남매가 사이좋게 이혼당하고 참 보기 좋네. 아니다, 아직 네 동생은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혼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쫓겨나는 건가? 뭐? 제 말을 듣고 남편과 시모, 신우의 눈동자는 동시에 지진이라도 온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옆에 있는 본인의 남편을 의식하다가 재빨리 남편 손에 든 이혼 서류를 가로챘어요. 그러고는 제게 본인의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 서류네? 그래, 이혼. 언니가 오빠랑 이혼하려는 이유 충분히 알겠어요. 나 같아도 다른 년이랑 바람 피운 사람 절대 같이 못 살지. 이건 오빠가 100% 잘못한 거예요. 맞아, 죽어도 싸지. 그런데 언니, 오빠는 오빠고 나는 나잖아요. 오빠가 잘못한 거지 나는 언니 등에 칼 꽂을 짓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로 한 돈은 예정대로 주는 거죠? 어머 아가씨, 지금 본인 오빠를 버린 거예요? 이 인간이 죽어 마땅한 놈이긴 해도 친오빠인데 너무 매정하다. 오빠는 아가씨 도와주겠다고 대출까지 당겨받았는데 지금 본인 받을 돈만 걱정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힘들 때 도와줘야 한다고 큰소리 치더니 남매 간의 우애가 참 깊네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오빠 걱정을 왜 해요? 딴소리 하지 말고 대답이나 해줘요. 나한테 주기랑 약속한 돈 변동 없는 거죠? 그렇죠? 난 이미 대답했는데. 아가씨 손에 들려있는 이혼장으로? 뭐라고요? 그래서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이런 법이 어딨어? 도와준다고 했잖아. 약속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면 어쩌자는 건데. 그 돈 마련하라고 대출은 다 끌어다 썼어. 언니가 대출 받으라고 꼬드겼으면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을 왜 져요? 옆에서 꼬드겼다고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죠. 결국 선택은 아가씨가 했잖아요. 아니지.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아가씨는 무슨 아가씨. 그냥 편하게 말 놓을게. 어차피 나보다 어리잖아. 내가 조금 더 일찍 태어났으니까 충고 하나만 할게. 앞으로 누군가 너한테 큰돈 준다고 하면 바로 한 대 때려. 그건 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니까. 내가 그랬거든. 이 인간 바람 피운다는 거 알고 난 뒤로 배신감에 괴롭고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되갚아주자 다짐했거든. 처음에는 이 인간 골로 보내려고 했는데 너랑 네 엄마가 끼어든 거야. 난 분명히 경고했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했잖아. 난 네 오빠의 추악한 짓을 알고도 너랑 네 엄마는 건드릴 생각이 없었다고. 그만큼 아량을 베풀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날 자극하더라. 그래서 오빠도 모자라서 그 동생까지 날 우습게 하는구나. 너무 괘씸하더라고. 어디 한번 제대로 엿먹어봐라 작정하고 꼬드겼어. 그랬더니 좋다고 홀랑 넘어오더라. 제 손으로 지옥문을 연 줄도 모르고 말이야. 뭐 어쨌거나 내 계획대로 따라와줘서 고마울 뿐이야. 덕분에 나는 너희 집안에 제대로 복수했거든. 거짓말. 아니야, 안 돼. 내 돈 10억, 내 10억. 내 돈 내놔. 당장 내놔오라고. 제 말에 신우는 크게 혼란스러워하다가 이내 돈 내놓으라고 악을 써대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달려드는 신우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어디다 손을 대? 그렇게 억울해? 10억이 물거품처럼 사라져서 미치고 팔짝 뛰겠지? 그 기분 잘 기억해도 나 역시 그런 기분이었으니까. 시댁을 위해 바친 시간, 남편에게 노력하고 투자했던 내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진 기분이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나까지 끌어들일 건 없었잖아. 바람 피운 건 내가 아니라 오빠야. 그럼 오빠한테만 복수해야지. 왜 엄마랑 나까지 싸잡냐고? 말했잖아. 네 엄마랑 네가 내 경고를 무시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리고 너도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제대로 살고 싶다고 했지? 그래, 누구나 성공할 권리 있어. 그런데 넌 아니야. 오로지 네 힘으로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네 결혼에 우리 부모님 돈이 들어가야 하니?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한다더라. 결혼할 능력이 된다면 거들떠보지 말았어야지.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서는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었어? 이렇게 된 거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욕심 없이 네 분수에 맞는 사람 골라서 시집 갔으면 이런 일 없잖아? 아니면 성공하고자 노력이라도 하던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훔청뭉청 쓰고 다닌 주제에 감히 성공을 바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잘난 부모 밑에서 태어난 네가 뭘 알아? 오빠가 바람 피운 게 그렇게 분하고 억울했어? 그러게 잘했어야지. 얼마나 매력이 없었으면 오빠가 한눈을 다 팔았겠어. 우리한테 복수할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원망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됐고,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나 한다면 하는 년인 거 알지?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설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애 결혼인데 죽어도 포기 못해. 10억 내놓을까지 계속 물건 늘어질 거야. 어디 한번 지옥불에서 같이 뒹굴어 보자고. 이걸 어쩌지? 지옥불에서 뒹구는 거 너랑 네 엄마 그리고 네 오빠일 것 같은데 넌 내 털끝도 못 건드려. 넌 지금 발악하는 게 전부지만 난 아니야. 너 같은 것쯤은 쉽게 이길 힘이 있거든. 신우는 분에 못 이겨 고래고래 소리치며 발악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크게 충격받았는지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신우와 결혼한 사람은 난장판인 집안 분위기에 한숨을 푹 내쉬더니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빠진 표정으로 허공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혼장을 주워서 남편 손에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 앞으로 나한테 다 빼앗기고 빚만 잔뜩일 텐데 벌써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지. 참, 네 오피스 와이프한테도 전해. 곧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라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며 다 정리하겠다고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다 정리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정리할게.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한눈 팔 수도 있지. 나뿐만 아니라 애인 있는 유부남들 많아.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일 뿐이야. 지나가면 끝이라고. 손쉽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진지하게 생각한 사이도 아니었어. 그냥 심심풀이 땅콩 같은 거라고. 그럼 다른 심심풀이 땅콩 찾아. 나한테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남자가 살다 보면 한눈 팔 수 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네가 한 짓을 정당하려고 들어? 그딴 소리 짓거리면 내가 그렇구나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계속 너 같은 거랑 사니? 그럴 필요 없잖아? 네가 뭐라고? 변변한 능력 없이 나한테 붙어서 기생하던 주제에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너 아니면 죽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오만을 떨어?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네 동생도 주제 파악 못해서 큰일인데 너도 마찬가지야. 제발 주제 파악 좀 해. 너 같은 쓰레기 다시 주웠을 생각 없으니까 괜히 기대하지 말고 정신 차려. 확고한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은 크게 뒤틀렸습니다. 전부터 이 순간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나한테 크게 한 방 먹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더 엉망이라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날을 끝으로 저는 짐을 챙겨서 남편을 내쫓았어요.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니 더 이상 더러운 몸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제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있는 돈이라도 어떻게든 챙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더불어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그리고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직장 후배가 대신해서 회사에 소문을 퍼뜨렸고 두 사람의 불륜 이야기는 회사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결국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두 사람을 해고했어요. 졸제 직장 잃고 돈까지 뜯기게 생긴 꼴이었죠. 남편 못지않게 시댁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였고 결국 신우는 이혼당했습니다. 대출받아서 산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하고 대출금을 갚았지만 결혼한다고 혼수며 모며 들인 돈이 너무 많아서 힘들게 사는 듯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존심 하나로 꼿꼿하게 굴던 둘이 제게 찾아와서 간절히 애원하더군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기댈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요. 그 집 팔아서 대출금 갚았다며 뭘 도와달라는 거야? 돈이 필요해요. 결혼한다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많아요. 결혼할 사람이 의사니까 병원 차리는데 조금 보태라고 해서 혼수 명목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이혼당하면서 한 푼도 못 건졌어요. 집 팔아서 대출금 갚으면 뭐해요? 지인들한테 빌린 돈은 그대로인데 안 갚으면 법적으로 대응한대요. 그럼 엄마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갈지도 몰라요. 너도 참 한심하다. 혼수로 병원비 보태줘. 신혼집도 구해.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하고 싶었니? 그만큼 팔자 한번 고쳐보고 싶었어요. 나 무시하는 것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다고요. 오빠가 잘못한 거 알고 그동안 저 역시 언니한테 무리하게 군 거 다 죄송해요. 제가 밉더라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잖아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그래 여보. 나도 이렇게 부탁할게. 진작 당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어야 하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은 날 많이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받아줄 거라 생각했거든. 내 손 안 놓을 거라고 자신했나 봐. 당신 말대로 내가 뭐라고 오만을 떨었는지. 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반성 많이 했어. 앞으로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시킬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당신 종처럼 군말 없이 다 할 수 있어.
그동안 내가 보기에 겨웠나 봐. 당신이랑 이혼하니까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더라. 그리고 깨달았어. 나 당신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서 잊고 있었나 봐.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참에 확실히 알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난 정말 당신뿐이야. 이렇게 애원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무릎 꿇고 애원하는 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통쾌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복수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쓰레기들이랑 다시 엮일 필요가 없잖아요. 얄밉게 웃으며 사과는 잘 받겠다고 했고 이만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알짱거리면 뼈도 못 추리게 자근자근 밟아줄 거라고 경고까지 날렸어요. 그렇게 그 인간들은 제가 말한 대로 지옥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크게 되갚아줬어요. 그 인간과 결혼해서 시간 낭비한 건 아깝지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어서 후련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집안 식구가 별로면 결혼하지 마세요. 살아보니 사랑만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